강의사는 증시 각도기. 안녕하세요. 증시나 심판 안지원입니다. 네, 각도기 박사 안지원입니다. 엄청난 뉴스를 가지고도 이거밖에 안 움직이는군요. 엄청난 뉴스라고 할 게 있나요? 아니 우리는 알지만 세상은 모르는 줄 알고 뉴스가 그 정도 나왔으면 엄청 폭등 예전에 막 4~5%씩 올른 적이 있었잖아요. 막 그런 뉴스. 그 젠슨이 어프로브드 네. 그 했을 때 그걸로도 4~5% 올랐는데 본인이 직접 얘기했는데 한 7~8% 오를 줄 알았는데 뭡니까 이게? 그렇죠. 뭐 통과 소식을 줬으면 뭐 한 10% 올랐을 수도 있겠는데. 그럼요. 통과하면 바로 8만 원대 중반이지. 통과했다는 소식은 아니니까. 네. 실패가 아니다 정도니까. 뭐 다 알고 있는 소식 아닌가요? 이거는?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세상은 모를 줄 알았어. 안타깝다. 네. 그래도 이 3%가 어디예요? 삼성전자. 안타깝다. 네. 아 정말 이번 주말에 이영수 IT 대표 신이 책을 하나 새로 쓰셔가지고 빨리 불러가지고 대담을 했는데 사실 책 얘기 조금 하려다가 책 하다가 삼성전자 얘기만 했어요. 70%가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니까 궁금하신 분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요새 삼성전자 얘기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네? 다른 방송에서도. 아니 내가 너무 답답해서 몇 번 했더니 계속 그 얘기만 해달라고 자꾸 불러 사람들이. 삼성전자 물어봐 저한테. 욕만 먹어 저는. 그 얘기하고 댓글로 욕 먹고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. 네. 이게 아무도 알 수 없는 문제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확정적으로 예측을 하는 것도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. 아니 이거는 뭐 그냥 테스트하는 거잖아요. 테스트. 네. 좀 오래 할 뿐이죠 테스트를. 그렇죠. 좀 많이 오래 하고 있어요. 보통은 1000시간이니까 기본빵 6주는 합니다. 기본빵 시작을 하면. 근데 지금 6개월 넘게 하고 있는 거죠. 네,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코스피 1% 상승했습니다. 코스닥은 0.6% 상승을 해서 전반적으로 뭐 좋은 장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외국인은 오전만 해도 막 팔더니 코스피에서 갑자기 종가에 보니까 플러스 6천억 순매수가 들어와 있더라고요. 삼성전자만 한 4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온 것 같아요. 막판에 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가 많이 오를 때 하이닉스 걱정이 좀 됐는데 하이닉스가 처음엔 좀 빠지더니 장 초반에는 거의 한 2% 넘게 빠졌던 것 같아요. 근데 다 되돌려가지고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. 네, 혹시 뭐 아직 하이닉스가 지금 멀티플이 거의 고점에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HBM이 통과가 되면 기존에 누리던 고마진이 조금 유지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멀티플이 높게 받았으니까 좀 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오늘 삼성의 납품 확신이 없는 건지 아니면 납품을 하더라도 같이 뭐 계속 고마진이 유지가 될 걸로 보는 건지 HBM 수요가 워낙 강력하니까 뭐 어쨌든 하이닉스가 오늘은 떨어지진 않았습니다. 25년까지는 정해진 미래고 26년부터 달라질 수 있는 미래인데 수요를 그렇게 바로 올리지는 또 못하지 않겠어요? 삼성이요? 예, 삼성의 수요를 바로 올리지 못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현재 추세면은 25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편할 거고 이미 내년은 정해진 미래고 26년도까지 마진은 상당폭 유지가 될 가능성은 유효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저는 그래도 좀 내러티브가 좀 작용을 할 것 같은 게 한미반도체 사례를 봤잖아요. 최근에 하루에 한 8%인가 9%인가 많이 빠졌잖아요. 경쟁사의 등장 우려 때문에 기존 고마진이 좀 유지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어쨌든 곽동신 부회장이 장내 매수를 했고 그리고 경쟁력에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코멘트 때문에 또 반등을 좀 이어가고 있죠. 오늘 또한 5% 가까이 좀 오른 것 같아요.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. 그래서 코스피는 막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연초 대비 지금 10포인트야. 네, 1% 올랐죠 연초 대비. 네, 하나도 오른 게 없어. 와, 정말 답답합니다. 네, 오늘 제일 많이 오른 업종은 전기가스입니다. 한국가스공사가 11% 상승했습니다. 어제 급등했다가 급등분을 좀 반납을 했는데 오늘 추가로 또 상승을 좀 많이 했습니다. 액트지오 그 우리 가스전이 있다라고 확인해준 회사 있잖아요. 거기 대표가 좀 방한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아까 인터뷰를 하던데 7일날 기자회견을 해서 좀 의문을 많이 해소해 주려고 하나 봐요. 그래서 오늘 강관주들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급등한 회사들은 좀 많이 나왔습니다. 네네, 맞습니다. 네, 뭐 넥스틴, 동양철관, 뭐 휴스팀 이렇게 상한가 간 회사들도 좀 많이 있었고요. 강관 쪽에
그리고 전기전자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14%나 급등했습니다. 네. 포스코 퓨처엠, LG 엔솔, 삼성 SDI 다 3에서 5%씩 오늘은 2차전지 섹터에서 급등한 종목들이 네. 많이 나왔습니다. 워낙 많이 빠졌긴 했어요. 네. 네. 그리고 뭐 삼성전자가 3% 정도 상승했고, 그리고 의료정밀에서도 뭐 반도체가 좀 많이 올랐고요. 그리고 뭐 떨어진 거는 뭐 크게 뭐 건설주 정도 좀 하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좀 젠슨왕의 언급 때문에 좀 오늘 장에는 반도체 쪽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는데, 네. 삼성이 테스트에 불합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그 로이터의 테스트 실패 보도를 부인을 했습니다. 네. 네, 그리고 추가 엔지니어링 작업이 필요할 뿐이다, 인내심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시간이 좀 더 기다리면 될 것 같다. 네. 네. 아무래도 이거 네, 엔지니어링 작업도 몇 개월 좀 소요가 될 것 같아요. 일단 기본적으로 1000시간이에요. 1000시간. 테스팅 시간이. 네. 네. 오늘 이 HBM, 삼성 HBM 관련해서 리포트들이 여러 개 나왔는데 서로 의견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. 근데 어쨌든 조금 구체화되고 있어요. 내용들이. 과거에는 뭐 그냥 열 관리 문제다. 뭐 이런 정도까지만 얘기가 나왔었는데. 네. 조금 더 구체화돼서 문제가 생각보다 다발성으로 여러 종류들의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, 이런 네. 확인이 된 곳도 있는데, 네. 메리츠에서는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삼성 HBM에서 다른 종류의 불량이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. 엔비디아 측에서 제조사들한테 요거는 꼭 주의를 해달라라고 강조한 문제들이 있는데, 네. 이런 거 제외하고 다른 종류의 문제점들도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요. 네. HBM 테스트가 오래 걸리는 이유는 속도나 발열, 전력 소모량 이런 것들을 다양한 환경과 조건에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증을 위해서 한 1000시간 정도의 테스트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네. 합니다. 뭐 탈락하면 되면 이제 탈락 요인만 다음에 검사하는 게 아니라 종합 검사를 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HBM3가 결론적으로는 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전반적으로 좀 코멘트를 했고요. 신영증권에서는 네. 기대를 좀 하자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. 삼성전자 PBR이 역사적 평균 이하라서 HBM에 관련된 악재보다는 테스트 성공으로 인한 업사이드에 주목을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뭐 실패를 감안하더라도 성공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더 이득이 있다, 이런 코멘트인 것 같아요. 성공하면 먹을 게 많다. 그렇죠. 실패해서 잃을 것보다. 그렇죠. 이 얘기죠. 네. 25년도에도 그리고 HBM 공급 부족은 지속될 것이다,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, 공급을 수요가 초과하는 비율은 24년도에 15%, 25년도에는 11%로 계속 초과 수요가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. 네. 24년도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블랙웰, AMD의 MI300X, 인텔의 가우디 3 이렇게 계속 이 HBM을 필요로 하는 칩들이 계속 출시가 되는데, HBM 수요는 24년도에 11기가바이트가 좀 넘게 수요가 발생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, 11기가가 아니 11억 기가겠지. 네. 그렇겠죠. 네. 네. 25년도에는 거기에서 더블로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엔비디아가 이제 24년엔 블랙웰이었다면 25년엔 블랙웰 울트라, AMD가 MI300X가 올해라면 내년도에는 MI350 시리즈가 출시가 될 예정이라서 HBM 수요가 계속 될 거기 때문에 팹리스들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하이닉스 하나만 붙들고 있을 것인가, 너무 이제 불안하다. 네.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콜 테스트를 누구보다 엔비디아가 바랄 수밖에 없다, 이렇게 코멘트를 해서 삼성만 좀 열심히 따라가 주면 콜 통과는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, 또 신영증권에서 삼성전자가 콜 통과되면 어디가 수혜를 볼 거냐, 뭐 삼성전자가 당연히 수혜 보겠지만 그 밑에 단으로는 밸류체인 중에는 PSK홀딩스를 탑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. 네. 최근 리포트 중에 이 PSK홀딩스를 그 삼성전자 콜 통과 수혜주로 언급을 하는 증권사들이 좀 여러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 삼성과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3사의 전부 다 이제 HBM 장비를 납품하는 유일한 회사고 40%씩 마진이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만 통과되면 가치 수혜를 좀 많이 누릴 거다,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. 미래에셋에서는 물론 HBM 되면 좋지만 HBM 아니어도 좋다라는 의견을 좀 내고 있는데요. 동의하기 어렵다 이거는. 왜냐하면 이제 기존 메모리 쪽에서도 이익이 상당히 많이 올라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, 삼성전자가 1분기에 영업이익률이 HBM에서 한 35에서 40% 정도 나왔거든요. 근데 D램에서 18%, 낸드가 11% 정도 나온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D램의 이 영업이익률이 3분기에는 37%, 4분기에는 43%로 추정이 됩니다. 그러니까 4분기가 되면 기존 D램 전체 영업이익률이 HBM만큼의 이익률이 나온다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상당히 좀 레거시에서도 기대해볼 만하다, 이런 의견입니다.
하반기에는 HBM이 하나의 제품군일 뿐 메모리 전사 이익률 개선은 기존 메모리에서 유발될 것이다라고 네. HBM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. 여기까지 논리는 전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멀티플은 못 받아.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는 멀티플은 못 받지. 그냥 10배 받는 거야. 10배에서 12배 한국 평균 받아요. 아무래도 디램은 이제 예. 네, 지속성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주가 오르는 거 그것까지는 맞아. 그것까지는 오케이 맞는데 미래 걸 땡겨오는 소위 말하는 고점 통과 지난번에 9만 원대 중반 이 가격을 통과하려면 이것만으로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금 궁금하네요. 이분의 생각이 어떤지가. 네.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레거시 쪽 반등이 이 정도로 만약에 반등할 거를 시장에서 지금 반영을 해주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. 다른 뭐 전공정 밸류체인도 그렇고 삼성전자 주가도 그렇고 네. 레거시의 반등을 아직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상당히 좀 힘든 것 같아요.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한 8만 원대 후반, 9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열려 있죠. 그건 열려 있어요. 근데 이제 큰 거 아닌가요?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? HBM 없이 전고점 돌파할 수 있을까? 쉽지 않을 것 같은데. 네. 네. 그게 문제인 거죠. 네. HBM 없이 9만 원, HBM 되면 전고점 돌파. 네, 그렇죠. 전고점 돌파죠. 그거는. 네. 네. 그리고 HBM 퀄 승인 가능성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2분기에 8단 매출액 인식 그리고 12단 양산 돌입 이게 이제 회사 측 목표인데 이거 달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여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. 계속. 네,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. 미래셋이 저번에 그 로이터 보도 나왔을 때도 네. 제일 먼저 이제 반박 코멘트를 했었던 곳이잖아요. 네, 아직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리사스의 AMD CEO가 이 3나노 GAA 공정 차세대 칩에 사용을 할 것이다라고 해서 삼성 파운드리 이용하는 거 아니야? 이런 의견이 좀 있었잖아요. 그렇죠. 여기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했는데요. 장기 시계열 관점에서는 GAA 공정 이 AMD 수주 가능성이 긍정적이다라고 코멘트를 하고 있고 AMD의 TSMC 의존도 그리고 인텔과의 경쟁 관계를 고려하면 삼성 파운드리를 나중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긍정적으로 보는 포인트는 이제 메모리 고객과 파운드리 고객은 별개였는데 이제 그게 하나의 고객이 되는 거죠. 하나의 고객이 메모리와 파운드를 동시에 이용하는 이렇게 된다면 이건 또 삼성만의 매력적인 사업 모델이 될 것이다 라고 좀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지금 이 마지막에 얘기했던 AMD를 고객으로 삼는 거는 사실은 HBM까지 잘 될 때 확연한데요. HBM 잘 안 되면은 뭐 되게 힘든데 지금 제일 걱정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걱정이 뭐냐면 DDR5가 저기 1A 공정이잖아요. 삼성전자가 약 14나노 네. 공정이고 지금 하이닉스는 1B 12나노 공정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. 네. 그러면 결국은 미세화 공정이 당연히 발열과 전성비 측면에서 좋을 수밖에 없어요. 왜 미세화를 하는 거는 두 가지인데 그 한 판에서 많이 여러 장을 뽑겠다는 것과 근데 전성비가 좋아지면서 뽑겠다는 거니까 근데 제일 걱정인 게 1A 14나노의 DDR5가 너무 열이 많이 나면 어떡하지? 이게 지금 최고 걱정이에요. 삼성전자와 관련해서. 열이 지금 많이 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. 심지어 마이크론이 제일 좀 덜 나고 예, 삼성이 제일 좀 떨어지고 있다. 이런 게 알려져는 있는데 뭐 그건 현 상황이고 제가 말씀드린 건 D램이 문제가 발생을 하면 HBM은 예를 들어 좋은 장비를 써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지. 왜냐하면 하나짜리 개체가 열이 많이 나서 그게 문제라면 그러면 이제 좀 심각하죠. 그러면 1B 나올 때까지도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니까 그게 이제 그 뭐냐면은 1A 열이 왜 많이 나는지를 찾아서 1B에서 개선을 해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. 그것까지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단계면 이거는 진짜 너무 선발 어떻게 수습할 가능성 이거 너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.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 현재 주가는 우려가 많이 반영이 된 주가라서 그렇죠. 이런 우려를 했을 때 이 우려가 시중에서 맞아 이런 생각이 들면 반영이 된 겁니다. 네. 그렇게 보시면 되죠.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전력기기주들이 오늘 좀 크게 많이 조정을 받았거든요. 네, 구리 선물 가격이 지금 고점을 5월 21일에 찍고 조금씩 계속 하락하고 있고 어제만 해도 한 3% 정도 급락한 게 아마 이 좀 조정의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미국에서도 그 뭐 엔비디아는 상승하는데 유독 그
뭐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좀 하락을 했더라고요. 네. 네, 우리나라도 비슷한 모습이 좀 펼쳐졌고, 뭐 현대 일렉트릭, LS 일렉트릭, 뭐 재룡전기, 효성중공업, 가온전선, 일진전기, 대원전선 이런 전선과 변압기주들이 오늘 다 뭐 6%에서 뭐 7%, 9%대까지 좀 많이 좀 급락을 했습니다. 네. 네, 그리고 지난 4월 말에 한번 언급을 했었던 이제 회사인데 선익 시스템이라는 회사인데 이번에 교환사채와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네. 오히려 주가가 급등을 했고 이 발행 조건을 보니까 되게 이례적이더라고요. 네. 이런 조건이 과거에 본 적이 있나 싶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보통 이제 교환사채나 뭐 전환사채 발행하면 나중에 전환하면 추가 이제 주식을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희석이 되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지곤 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오늘 7%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. 네. 일단 12 공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조금 글씨가 좀 작은데 420억 원 정도 규모로 발행을 했고요. 67만 주가 전환 대상 주식수인데 기존 주식수 대비 7% 규모입니다. 그렇게 뭐 많지도 않고 그렇게 적지도 않은 거고 투자자는 타임폴리오 신기술 투자조합인데 특이한 건 이제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이 모두 0%입니다. 그러면 전환하지 않고 채권만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손해지. 얻을 게 없는 거죠. 네. 네, 오히려 기회비용이 엄청 큰 거죠. 요즘 같은 네. 금리 상황에서. 근데 전환 가격이 62,000원입니다. 보통 전환 가격은 현재 주가보다 좀 낮게 이렇게 하는 편인데 네. 오히려 6% 전일 대비 할증이 된 가격이고 네. 그 말은 이 채권 만기 이자율이 0%, 표면 이자도 0%, 이자도 안 나오는 채권인데 교환 그 전환되는 가격도 현재 주가보다 높다라고 한다면 이게 물량만 크지 않았으면 그냥 장내 매수하는 게 더 이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죠. 좀 듭니다. 네, 물론 주가가 빠지면 원금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 안전판은 있겠죠. 네, 네 그리고 EB 공시도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교환사채 공시입니다. 네, 채권 이제 교환 신청하면 기존에 있는 선익 시스템이면 자사주를 이 투자자한테 줘야 되는 거죠. 대상 주식 수는 26만 주고 교환 가격은 더 높아요. 12보다 68,200원. 아까 12가 62,000원이었는데 이번엔 68,000원대고요. 마찬가지로 표면 이자율, 만기 이자율 모두 0%인데 전일 대비 전환 가격이 17% 높은 네. 할증을 받아서 이 17%라는 수치는 저는 좀 잘 본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네. 상당히 발행사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주가가 오히려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러면 의문이 들죠. 어떻게 이렇게 좀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을 했을까? 지난 4월 30일 날 선익 시스템이 이제 BOE향으로 8.6세대 OLED 장비를 수주를 했는데 요 금액이 한 7천억 원 정도 규모로 예상이 되거든요. 총 증착 장비 2대인데 수주를 상당히 큰 규모로 받았어요. 왜냐하면 23년도 매출이 이 회사가 600억 정도 했는데 7천억 규모 수주를 받았으면은 상당히 이제 회사가 업사이드가 상당히 큰 한 차례 성장할 수 있는 엄청난 수주를 받은 건데 문제는 이 7천억 규모의 장비를 납품할 만한 운영 자금이 좀 부족합니다. 근데 네. 그 운영 자금을 이번에 10이나 이제 2B로 딱 받았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이제 12를 발행을 했을 때 오르는 케이스가 딱 요 돈만 있으면 이제 사업이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네. 이런 상황일 때 오히려 12 발행이 호재로 발행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네. 이게 바로 딱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. 저런 거가 이제 은행권에도 돈 구하기는 힘들죠. 이런 회사들이. 그러니까 뭐 이런 방법 기존 재무제표가 좀 안 네. 좋은데 네. 은행은 이제 뭐 대출해줄 때 보통 재무제표를 많이 보니까 이 회사가 예전에 탐방을 했을 때 참 열심히 하는데 잘 안 풀리던 회사였어요. 그리고 이제 주로 앞단에 있는 회사가 엘모 회사니까 엘모 회사가 제대로 소화를 못 시켜주는 거야. 그러니까 뭐 계속 랩에만 납품을 하고 우리 잘하는데 하면서 계속 힘들었는데 참 그때 이후로 지금 주가가 20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. 많이 올랐죠. 네, 많이 올랐어요. 같이 갔나 그때? 같이 안 갔어요. 네네. 예. 그렇습니다. 뭐 이 BOE 향으로도 뭐 수주 공시도 크게 나서 좋은데 뭐 다른 디스플레이 업체들도 이 OLED 8.6세대 투자를 계속 해야 되니까 네. 추가 수주도 기대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경쟁력이 이제 중국한테 밀려서 그 대응책으로 한국차 수입을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좀 나오고 있다는 소식도 있네요. 네. GM이나 포드가 이제 경쟁력이 좀 약화되니까 미국 정부가 한국이나 유럽산 차량의 관세를 낮춰서 수입을 늘리는 게 해결책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월스트리트저널 계열 전문지인 마켓워치에서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뭐 피터 모리시라는 이제 교수님이
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 정부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전기차 사업에서 수익을 잘 내고 있는데 미국 기업들은 심각하게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포드나 GM이 미국 정부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이 사업 구조는 미국의 재정에도 큰 타격을 입힌다라고 언급을 했고, 중국 전기차의 미국 진출을 견제하는 방법으로 한국, 유럽, 일본 전기차에 대한 수입 관세를 폐지해야 된다, 이런 의견도 좀 냈습니다. 네. 아 근데 그럼 우리는 해주고 쟤네만 이렇게 덮어씌우고 그게 가능한가?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, 네. 뭐 트럼프라면 가능하지 않을까. 네.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네. 그리고 뭐 2차전지는 최근에 뭐 증권사 리포트들은 계속 부정적인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, 주가는 이제 바닥을 찍고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외국인 수급도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, 근데 오늘 NH증권에서 SKI 테크놀로지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가는 6만 원으로 30%나 하향을 했습니다. 네, 올해 주가가 근데 벌써 47%나 급락해서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떨어졌는데 25년도 기준 PER이 30배라고 상당히 좀 높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. 재고가 4개월치 보유 중이라서 적정 재고는 1개월치인데 그게 한 4배 정도 많은 거죠. 그래서 가동률도 낮습니다. 한국이 30%대, 폴란드가 60%대, 중국이 30%대 정도로. 가동률 30%대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. 네, 여전히 그래서 2분기에도 영업이익은 한 500억 정도 적자를 볼 것이다. 1분기에 한 670억 정도 적자를 봤는데 2분기도 적자가 좀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, 다만 주가 반등에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한 3가지 정도로 언급을 했습니다. 첫 번째로는 SK온의 출하량 회복, 그리고 두 번째는 신규 고객 확보, 그리고 세 번째는 SK온 재무 개선을 위한 매각 불확실성 해소입니다. 근데 뭐 두 번째, 세 번째는 결과 확인을 당장 할 수는 없고, 특히 뭐 매각 관련된 거는 알 수는 없겠죠. 그리고 출하량 회복은 2분기부터는 좀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라는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그런데 좀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, 에코프로 BM, 에코프로, 뭐 TCC 스틸, 뭐 금양 이런데 전반적으로 다 뭐 4, 5%씩 에코프로 머티는 두 자릿수로 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. 네,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아, 좀 되게 안타까운 흐름들이 지속됩니다. 한국 주식시장 겨우 뭐 1% 상승이라 되게 안타까운데, 근데 저기 수출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. 오히려 이제 미국 시장은 좀 밸류에이션이 많이 꽉 차가지고 걱정은 좀 되거든요. 오히려. 근데 그 미국 시장 걱정은 최근 한 5년 동안 계속 한 것 같아요. 근데 잘 가고 있죠. 아니 왜 뭘 잘 가? 걱정. 이거 너무 비싼데 하고 나서 22년도 아주 박살 났잖아요. 무섭게 빠졌잖아요.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금리를 내리면 한 번 더 세게 오르지 않겠어요? 그럼 진짜 걱정될 것 같아. 지금이야 뭐 지금 실적 나오는 애들은 뭐 엔비디아는 한 30배 대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실적이 나올 때마다 견딜 수 있는 밸류에이션인데, 여기서 한 번 더 다른 것까지 뭉창 올라간다. 근데 이제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? 걔네만 오르고 나머지는 잘 못 오르는 거. 오늘도 중소형 업체들은 떨어지고, 엔비디아 관련된 것만 오르고요. 예, 걔네만 오르고 저희 어디야 러셀은 떨어지고,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그 상업부동산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, 계속 미국도 상업부동산 문제가 되고, 그래서 한쪽은 좀 되게 불균형한 흐름들이 지금 미국은 좀 정직하잖아요. 이익이 나와주면 또 그만큼 주가 세게 달리는 거고, 안 나오면 그냥 박살나고, 가이던스 좀만 떨어져도 한 15% 20%씩 빠지니까. 맞아. 네.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저께 SM 언급을 드렸는데 회사에서 해명 공시를 했습니다, 새벽에. 그래서 뭐 전혀 사실 무근이다. 그래, 현실적으로 말이 안 돼 그게. 근데 오히려 주가 빠진 거는 장외에 75만 주나 팔았어요, 하이브가 주식을. 보유 주식을 한 3% 팔았으니까 그걸 먼저 알고 막판에 때린 거 아닌가 하는 또. 그렇다고 보기에는 루머가 돌기 시작하면서 막 급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루머 때문에 빠진 것 같긴 한데, 오늘 어쨌든 4% 정도는 되돌렸습니다. 저희는 내일 다시 내일은 연휴죠. 네, 연휴고 그리고 모레는 제가 또 없어요. 모레는 저와 쪽집게 조합으로 제가 아마 상주 어디 즈음에 지나서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월요일날 오전까지도 없습니다. 최대한 빨리 오면 월요일날 오후에 여러분 초췌한 얼굴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바쁜 스케줄 또 소화하시려면 또 체력 단련 열심히 하고 하셔야죠. 지속 가능성, 이제 장기로 살아남아야 되겠다. 그런 생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각도균이 없으면 또 장이 좋긴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예외가 있더라고요. 제발 폭등 기원하겠습니다. 6월 7일 금요일 폭등 기원합니다. 저희는 금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.